첫 번째로 이제 2학기 내용 딱 보면은 첫 번째 뭐 배워요? 집합과 명제라는 걸 배워요. 집합이 뭐지? 명제가 뭐지? 처음 보는 단어죠? 그쵸? 일단 집합과 명제에 대한 거를 배우는데 그 다음 거, 이 다음은 딱 봤는데 배웠던 내용이네요. 함수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집합과 명제 딱 보면은 대충 나누면은 집합에 대한 것과 명제에 대한 거를 각각 나눠서 배울 거다 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함수에 대한 정의 우리가 배웠었어도 예전에 배웠어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봐야겠죠. 함수에 대한 정의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유리수에 대한 거 유리함수 우리가 배웠던 것들 뭐 유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중에서 옛날 옛적에 배웠던 y는 x분의 1 이런 거 반비례 함수 기억나나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던 반비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유리함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리수를 배웠었는데 그거 써먹을 때가 왔었죠. 여기 이번에 함수에다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무리함수라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3. 순열과 조합을 배워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순열 부분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자, 집합, 명제.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표현을 하면은 A집합, B집합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등학생의 A집합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쵸?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라는 거는 이제 뭐 A는 B다 내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75점을 맞았어. 수학을 75점 맞았는데 이때 평균이 무조건 90점이 넘는다고 해. 나머지를 다 잘 봤다는 얘기지. 그쵸? 이게 참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수학이 내가 75점 맞으면 나머지 과목을 다 잘 봐가지고 결국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 평균이 90점 이상이면은 내가 수학이 75점일까? 그건 확실하지 않지. 그 얘기인 거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명제에서 다룰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함수라고 하면은 함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중1 때 중1 때 배웠었죠. 중1 때 처음 접한 함수가 있었죠. 그게 여기서 유리함수 부분으로 나오긴 해요. 중1 때 처음 배웠던 거 정비례와 반비례 기억나나요? 나죠? 자, 일단은 이걸 아래로 쓰고 정비례와 반비례. 자, 정비례라는 거는 x와 y가 있는데 표를 그려보면 대충 x가 1일 때 y가 2래요. 근데 x가 2가 됐어요. 그럼 2배가 된 거죠. y도 2배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이거를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직선을 그릴 수 있었다. 이게 중2 넘어가서는 무슨 함수가 됐죠? y는 ax라는 그래프는요. 무슨 함수예요? 그쵸? 1차 함수라고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중3 때도 하나 배웠었죠? 뭐 고1 초반에도 나왔었지만 중3 때는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웠어요. y는 a 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게 나왔었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고1 때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 내용 말고도 이제 반비례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쵸? 반비례 대충 이거는 원래는 x와 y가 있는데 x가 1일 때 y도 1이에요. 근데 x가 2가 되면요. 그러니까 2배가 되면은 y가 2분의 1배 이렇게 됐었다는 거. 가물가물하죠. 그쵸? 2배가 됐을 때 2분의 1배, 3배가 됐을 때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를 반비례 함수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1 때 그 당시에 반비례 배웠었어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대충 y는 x분의 a다. 이런 걸 배웠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a가 0보다 적으면요 이렇게도 그려지겠네요. 다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이런 거를 유리함수 부분에서 한번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무리함수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알고 있어요. 어떤 그래프죠? 어떤 그래프예요? 이차함수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뭐 원점을 지는다 하고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으로 뭐야 닫아놓고 있었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는요 어떻게 바뀌어요? x하고 y가 자리가 뒤바뀌잖아요.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요 x는 y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적어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빨간색 색깔. 자,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요 이쪽으로 이런 2차 함수가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냥 그림만 그려본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그래프를 조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대충 쭉 이어져 있고 이 그래프가 x는 y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저희는 y는 무슨 x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해봤더니 얘는 결국은 정리를 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다. 이건 이해가 되죠? 루트를 씌웠을 때. 자, 그러면은 윗부분은 플러스가 되고 아랫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이거를 무리함수에서 좀 더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울 때, 함수 부분을 배울 때는요 우리가 배웠던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뭐 계층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이해가 조금 수월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를 배울 텐데요.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고 보통 불러요. 순서가 있는 배열이다. 그러면요, 뭐 이런 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적는 건 일씩 증가하는 무슨 형태다 이런 걸 배울 거고, 조합이라는 거는 합한 거를 얘기해요. 얘네들을 다 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그럼 집합과 명제 구분해야겠죠. 간단하게 나가봤고 집합과 명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집합과 명제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집합과 원소죠. 그렇죠? 자, 집합이라는 건요, 내가 날씨가 좋은 날들의 집합, 주관적이잖아요. 날씨가 좋은 날? 내 기준에는 무슨 날,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나는 1일, 7일이 좋아. 근데 또 다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1하고 7일이 좋아. 근데 B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3일과 11일이야. 일치하지 않죠.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정확하게 숫자로 자연수들의 집합 이러면요, 정확하게 자연수가 뭔지 알잖아요. 정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들의 집합이다. 그러면 자연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생각해보면 뭐 대충 1, 2, 3, 4,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문제를 삼아봤을 때, 자, 1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래요. 맞는 건가요? 집합일까요? 공부를 잘한다. 주관적인 내용이잖아요. 명확하지 않죠. 내 기준에는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1등 입장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애들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 국경일의 모임. 어떤 것 같아요? 명확하죠? 국경일 명확하죠. 자, 태양계 행성의 모임 명확하죠? 인구가 많은 나라의 모임이래요. 인구가 많대요. 명확한가요? 명확해요? 인구가 많다의 정의가 뭔데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상이라고 딱 정해버리면요, 그거는 확실하게 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가 많대요. 많은 거의 기준이 뭔데요? 없잖아요. 그게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들은 일단 넘어가고, 자, 자연수들의 집합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여기다 적어드리면 명확한 거. 얘가 중요하다. 이해를 했죠? 집합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중요하다. 자, 원소라는 건요. 원소라는 거는 뭐일 것 같아요? 원소 딱 봤을 때 집합의 원소래요. 과학 시간에 살짝 배웠을 텐데 원소라는 개념 잘 모르겠어요. 그쵸? 화학에서의 원소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하기 편한데 원소라는 건요 집합 안에 있는 하나하나 집합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그냥 정확하게 적으면은 하나하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쵸? 뭐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이다. 원소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이다. 이런 거 계속 순환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딱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명확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집합이라는 거는 뭐 태양계 행성의 모임, 행성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요. 이게 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집합이에요. 그러면요. 행성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죠? 뭐 수금지와 목토천에 명 빠졌죠.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런 것들을 각각 원소 하나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표기하는 방식을 배울 거예요. 원소라고 얘기하면요. 하나하나라고 했죠. 그럴 때는 이런 기호를 써요. 어디가 넓어 보여요? 이쪽이 좀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벌리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는 집합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작으니까 그 얘네를 이룬다라고 생각해서 원소를 이쪽에 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요. 이런 집합을 A라고 쓰고 이런 거를 뭐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번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문제 조금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요. 일단 집합과 집합이 아닌 거는 이제는 확실하니까 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한번 풀어보면요. 어떻게 돼요? 딱 눈으로만 보고 풀어봅시다.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이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뭘까요? 원소라는 건 집합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라고 했죠. 그럼 10 이하의 홀수는 뭐랑 뭐야? 홀수요, 홀수. 10 이하의 홀수. 10 이하의 홀수라고 얘기하면 뭐라 적어야 돼요? 10 홀수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5, 7, 9 이런 것들을 홀수라고 불렀죠. 그쵸? 2의 배수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만 적어두면 돼요. 여기에서는 나열하는 거는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일단 놔둘까요? 네. 그 다음으로 자 12번을 보면은 A라는 건요 8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 했어요. 수인 집합. 그쵸? 그냥 이걸 봤을 때 A의 원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8의 양의 배수인 집합 안에 들어간 원소들은
여기만 딱 보면 되겠죠. 인 집합 필요 없고 8의 양의배수 딱 찾아보면 뭐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8의 양의배수 뭐뭐 있어요? 16, 24. 뭐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8, 16, 24 등등등 이런 것들이 원소겠다. 그랬을 때 32는 A의 원소인가요? 8의 배수가 32고 그럼 얘는 원소다 얘기할 수 있죠. 20은 8의 배수인가요? 그 다음 13번 딱 봤을 때 20은 8의 배수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X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고 그 아래 14, 15 딱 봤을 때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었는데 원소이다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A랑 A라고 했을 때는요. 집합 A 안에 원소 A가 들어간다. 원소 집합 그러면요. 집합 안에 원소가 이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표기를 하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아니다. 쭉 그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A 집합 안에는 B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풀 수는 있겠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은 풀 수 있어요. 조금 설명 딱 적어드리고 적을 시간 드릴까요? 여기에다가 원소 A는 15 A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고요. 원소 B는 집합 A에 포함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뒤에 내용은 지워버리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워놓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집합의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를 지워놓죠. 집합과 원소는 이제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지워놓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합은 그냥 뭐는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무슨 말일까? 우리가 배운 원소를 나열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그럼? 설명을 원소를 나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자, 이런 거에 예시를 보여주면요. 뭐 대충 집합 A라는 거죠. 문제에서 집합 A가 8의 배수예요. 그러면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하면요. 어떻게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중괄호를 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8, 16, 24, 32 등등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적혀 있죠. 그쵸? 조건 제시법. 얘는요. 좀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해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한 내용인데 얘가 좀 더 중요해요. 착각하기가 좀 쉽거든요. 자,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쓰일까요? 자, 이거를 똑같이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어떻게 쓰냐면요. 중괄호는 똑같이 쓰여요. 근데 여기에 내가 쓰고 싶은, 그러니까 원소로 넣을 거 x를 일단 씁시다. 그리고 바를 써요. 일자. 그 다음에 뒤에 x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 다른 설명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x바, x는 8의 배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조건만 딱 주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요. 얘를 조금 변형을 시켜볼게요. 얘를 살짝 변형시킬게요. 변형시켰을 때는요. 문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 줘요. 당연히 안 주겠죠. 자, x제곱 플러스 1 바 x는 2의 배수다.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를 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요. x가 될 수 있는 거는 2, 4, 6, 8, 10 등등 있겠죠. 근데 이거를 x자리에 넣으면은 얘 원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요. 다르게 표기를 하면은 이제 2 넣어보면은 5, 17, 37 등등등 이런 식으로 적겠죠. 이게 그냥 여기서 나온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얘가 원소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구해본 거죠. 그게 원소 나열법이잖아요. 이제 원소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좀 더 중요하다는 게 헷갈리기 쉽잖아요.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여기 부분은 조금 지워두고 얘가 원소가 되는 거예요. 얘 여기까지 표기해 줄게요. 자, 세 번째로는요. 뭐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죠.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요. 그냥요. 집합이라고 쓰고요. 집합. 저는 집합 이름을 A라고 가지고 싶어요. 집합 이름을 딱 쓰는 거고 이 안에 원소들이 A, B, C, D, E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냥 여 안에다가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문제는 그렇게까지 활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원소 나열을 하는데 만약에요 겹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거 여기다가 참고로 주의사항 딱 적어놓으면 겹치는 건요 한 개만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충 내가 원소들을 찾았는데 1, 2,
1, 2 말고도 또 다른 경우에서 2, 4가 나왔어. 이렇게 적으면 맞을까요? 맞을까요? 1, 2, 2, 4 겹치잖아요. 2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또 다른 게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중괄호를 썼는데 1, 2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여기 중괄호라고 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요, 얘와 얘는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얘와 얘는 다르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중괄호가 있고 얘는 중괄호가 없는 애잖아요. 원소 입장에서는. 나 모자 쓰고 온 애인데 모자 없는 애랑 비교를 해? 이런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적을 시간 드릴게요. 필기 좀 하시면 되겠죠? 필기를 할 때는 공책 쓰세요, 공책. 여기다 적으면은 뭐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꿀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꿀 수 있고, 그쵸? 반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꿀 수 있고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고 서로 다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예시만 빼놓고 생각을 해보죠. 얘네들은 아직 기억을 해야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지워버리고 까먹지 않게 외우도록.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제는요, 이렇게 나타낸 것들을 이용해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요? 라는 거를 물어볼 때요,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원소의 개수 뭐예요? 라고 보통 묻지 않잖아요, 문제에서는. 그쵸? 얘를 표기하는 방법은요, 편해요. n을 붙여요. 뭐의 약자일까요? 넘버, 숫자. 그쵸? n, 그리고 집합 이름을 씁니다. 그럼 A의 원소는 몇 개냐? 라는 얘기예요. 얘는 집합. 얘는 그냥 넘버, 숫자. A의 숫자는 몇 개예요? 이런 느낌이야. 그냥 A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만약에 예시로 뭐 표기를 할 때 x는 2의 배수 이랬을 때요, 좀 설명이 빠졌는데 집합 A가 이렇게 표기를 해요. 집합 A에 대해서 설명할 때 A 땡땡 씁니다. 이해되시죠? A가 x와 x는 2의 배수다. 그러면요, 여기서 n, a를 구하라 라고 하면 몇 개일까요? 2의 배수를 구해보면 몇 개예요? 개수가 셀 수 있을까요? 무한히 많잖아요. 뭐 계속 무한히 이렇게 적으면 끝인가요? 아, 그럴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긴 한데,
보통은 그러면요. 이제 집합 A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집합 A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소수, 유한소수를 설명할 거예요. 자, 무한소수는 그러면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좀 간단하죠? NA가 무한대. 셀 수 없을 때, 그럴 때 무한소수라고 부른다고요. 만약에 또 다른 예시, B, 땡땡 적고, X는 1, 1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러면요, 이때 NA를 구하라 라고 하면 몇 개예요? 1 이하의 자연수 몇 개일까요? 네. 그러면요, NA를 구하면 몇이에요? 1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숫자를 셀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B는 유한소수다. 개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나는 딱 구해봤는데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X가 X는 1 미만의 자연수다. 이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1 미만의 자연수 몇 개예요? 1 미만의 자연수 얘기해봐요. 몇 개예요? 없어요. 그러면요, NA, MB, 그쵸? 자, 그럼 NC를 구하면은 몇 개라고요? 없다고요. 0.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래도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얘기할 때는요, 셀 수는 있잖아요. 없다는 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C도 유한소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요, 또 한 가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요, 어떻게 돼요? 일단은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해봅시다. 얘는요, 2, 4, 6, 8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A가 무한대다. 그럼 A는 무한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자, B는요,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요, 1 하나네요. 그쵸? 딱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B는요 1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요,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안 배운 것처럼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학적인 공용 기호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는 동그라미의 짝대기 그릇,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공집합이라는 거. 동글뱅이의 짝대기.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요,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집합에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거와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얘네 둘은 다른 얘기예요. 특이하네. 자, 조금 표현을 하자면, 보통은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는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냥
공집합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요, 만약에 B라는 거를 공집합에 괄호를 치면요, 괄호가 달린 공집합이라는 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호만 이걸 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기호만 이걸 쓰고 그냥 괄호 쳐가지고 나는 원소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n, b는요 1이 되는 거고 n, a는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하죠 이거는. 이해되셨죠? 네. 이제 여기 부분을 필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좀 여기서 얻을 만한 거, 그냥 무한소수 어떻게 되는지, 유한소수 어떻게 되는지, 여기 오른쪽 부분만 조금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예시잖아요. 그리고 공집합까지 좀 적어두시면 되겠다. 나머지 부분을 딱 지워주면, 이건 예시였으니까 좀 지워주고,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몇 가지만 딱 적어놓으면 되겠다. 원소의 개수 표시하는 방법과 조금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자주 나와요. 이런 내용. 이해되셨죠? 네. 개념을 조금씩 나가봅시다. 그러면은 이번 핵심 요령도 차례 나갈 거니까, 그쵸? 좀 많아지죠? 일단은 저는 근데 내용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풀만하죠? 풀만하겠죠? 내용으로는 보면 헷갈리는 거 몇 개 있다. 딱 중요하다.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1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니요. 네, 아니죠.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니요. 우리 반에서 남학생의 모임. 집합인가요? 네. 네.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니요.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니요. 네. 그럼 답은 3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거를 잘 알고 있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요, 2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단은 A라는 걸 한번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냥 계속 반복을 해봅시다. 얘를 A라는 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0의 양의 약수 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이렇게 출발하겠죠. 20의 약수 뭐뭐뭐뭐뭐 있어요? 2주의 약수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뭐 나와요?
10, 20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무슨 날법? 무슨 날법? 얘네 하나하나를 뭐라 불러요? 원소. 그쵸. 원소를 나열한다 해서 뭐라고요? 원소 말고. 그쵸. 원소 나열법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얘를 또 다른 방식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거예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내가 쓰고 싶은 문자 뭐 쓸래요? A, B, C, X, Y, Z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X를 쓰죠. X와 이렇게 해놓고 X의 조건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라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20의 약수잖아요. 20의 양의 약수다. 이다까지는 안 붙여도 돼요. 양의 약수까지 적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엔 뭐가 들어가요? A. 여기 안에는요 X? X? X가 들어가나요? 원소들을 각각 넣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를 다 각각 1, 2, 4, 5, 10, 20 대충 이런 식으로 적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적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한번 레시피 받고 자, 그러면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자, 1번 보기에는요 A가 아니 1이 A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쵸? 포함 안 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1번 아니에요. 그러면 3은요? 포함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틀리죠. 자, 3은요? 3번, 5번, 5는 포함되나요? 네. 그럼 포함되지 않다. 틀린 말이죠. 네. 10은요? 포함되는 거? 10은요? 포함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네. 자, 집합의 표현 방금 전에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하고 벤 다이어그램까지 나타낼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그대로 이거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표현한 거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요. 집합 A에서 X와 X는 24의 양의 합수다. 24의 양의 합수. 그럼 얘 원소는 뭐 있지? 원소가 아닌 게 뭐 있죠? 4번. 그쵸. 14는 24의 양의 합수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요. 9번 딱 보고 9번에서는요. 원소가 뭐뭐뭐 있는 거예요? 4, 8, 12가 원소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1번의 내용은요. 1번은요. 12의 양의 합수의 원소는요. 몇 개예요? 뭐뭐뭐예요? 방금 전에 좀 비스무리한 걸 했죠. 12의 양의 합수 구하면 뭐가 많이 빠졌죠? 1도 빠지고 2도 빠지고 8은 절대 아니고 되게 희한하게 넣어놨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두 번째는요. 16의 양의 합수. 얘도 당연히 아니겠죠. 자, 3번 12 이하의 짝수? 뭐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그쵸? 이런 거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4번, 5번 중에 하나겠네요. 4번 딱 보면은 12 이하의 4의 배수의 4의 양의 배수 맞는 말이죠? 그쵸? 16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찾아보면 4, 8, 12 맞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된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5분부터 다시 할게요.